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쌀쌀함은 토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 주변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서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늦은 오후쯤이면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나 미뤄진 등교 개학이 어제 고3부터 시작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여전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경북 지역 32개 학교에서 59명의 학생이 등교 과정에서 열이 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귀가 조치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과 악수 대신 주먹 인사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가워. 우리 올해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터지고 그러니까 개학을 좀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개학해서 일단 기쁘긴 한데 혹시 확진자로 한 명 더 생길까 봐 그것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갈 때는 한 줄로서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안전수칙을 설명한 뒤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갈 때, 우리가 복도를 갈 때 한 줄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시간. 학생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한 방향으로 앉아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탁자 위에도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해 밥을 먹습니다. 최근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고3 학생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 등교 과정에서도 경북 32개 학교 59명의 학생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바로 귀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학교가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등 다음 달까지 연달아 3차례나 치러야 하는 시험도 걱정입니다. 모의고사가 겹치고 또 내신도 계속 겹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대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여서 시험을 미룰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수능 모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6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79일 만에 이뤄진 등교 개학.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에 이어 철강 업계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은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B2B 업종이어서 세계 경제 흐름이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위험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한 올해 4월의 미국 광공업 생산 지수입니다. 한 달 새 11.2%, 1년 전보다는 15% 하락했습니다. 191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 특히 자동차 생산은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며 71.7%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해외 수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몇 개월을 더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철강업계도 수출이나 이런 전선에 상당한 그 마이너스의 영향을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15% 줄었고 2분기엔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철강 제품 대량 소비처인 선박용 후판 수요가 줄고 건설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스코는 올해 철강 생산 목표치를 전년보다 131만 톤 감소한 3,670만 톤으로 제시했다가 다시 한번 목표치를 3,410만 톤으로 낮췄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전기로 비가동을 검토 중이며 서초구 잠원동 사옥을 483억 원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강도 높은 원가 절감과 함께 수익성 위주로 영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철강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철강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나 아시아 지역의 철강 가격도 3분기 정도서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좀 회복세가 더 가팔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고 언젠가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던 포항의료원이 어제부터 외래 진료를 재개하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민의 일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한 뒤 방문 기록을 작성합니다. 모처럼 병원 안 로비가 북적거리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재개가 반가운 분위기입니다. 말 좀 내가 결과를 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말이 갑자기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못 와가지고 한 석 달 동안 3, 4, 5, 올 말인데 이 동안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좀 가슴이 뭐가 막힌 게 좀 뚫리는 것 같고. 병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던 선별 진료소는 해체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이 외래 진료를 시작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시작으로 340여 명이 입원했으며 현재 2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령 코로나19 환자였던 104살 할머니가 무사히 치료를 마친 끝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간호사 그리고 지원 인력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많은 서포트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역할을 마치고 또 외래 진료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상 진료에 앞서 의료원 측은 방역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전체적인 병원 시설에 대해서 고강도 멸균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의료진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외래 진료를 시작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약 40억 원의 영업 손실은 큰 부담으로 남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병원을 모두 비우면서 석 달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환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도 힘든 상황. 당분간 비어있는 병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 중단 상태였던 공연 문화계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극장 거리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대구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미술관 오랜만에 가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알아보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수요일부터 열린다는 말 듣고 바로 예매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2시간 간격으로 10명까지 하루에 200명. 그것도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거리 두기 관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는 위치도 표시를 해놨어요. 그 위치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은 줄이면서도 미술품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지난 주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역시 석 달 만에 야외 공연이 열렸습니다. 객석은 무대에서 4m 이상 떨어졌고 관객들도 2m씩 간격을 뒀습니다. 이달 안에 문화예술회관과 대구예술발전소, 다음 달에는 콘서트하우스 등 4곳, 7월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까지 잇따라 문을 엽니다. 무관중 공연으로 시작해 시차 입장, 좌석 배치도 지그재그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극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보통 소극장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 게 배우들의 땀방울과 숨소리를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이 소극장의 경우 관객이 최대 10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따르면 30명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부 소극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우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가 연기된 작품 위주로 조심스럽게 공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 4개월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5월 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겠죠.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술단체들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게 그렇게 실감나질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7월 이후 소규모 공연계는 전멸할 것이라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제는 물론 일상생활의 틀을 바꿔놓는 코로나는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문경시가 코로나를 뛰어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행정혁신 등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시 BC 범시민 경제 살리기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비욘드 코로나, 즉 코로나를 뛰어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3개 부문을 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일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제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 코로나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이를 뛰어넘는 행정의 변화를 추진해 경제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말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지원과 특례 보증, 지역고용 특별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확대, 지방세 감면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각종 행사나 공연장의 좌석 거리 두기와 시민 마스크 쓰기, 드라이브 스루 확대,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가족,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 모두 또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문경시는 코로나를 뛰어넘기 위해 재택근무와 대면회의의 분산 등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3명뿐으로 성공적인 방역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문경시가 코로나를 뛰어넘는 선진 행정을 지속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6개 등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문 씨를 제대로 수사해 이번만큼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 전국 105개 여성 인권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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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 비밀 대화방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영욱을 구속 송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여성계는 이번만큼은 엄중 수사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달라며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N번방 핵심 운영자 대화명 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2천여 개를 팔고 불법 동영상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징역 1년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성범죄는 계속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범죄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 해서 한편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청 단위에선 이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본부를 편성해 문영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에는 대구지검 소속 평검사 4명이 투입되고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사이버 수사과와 디지털 포렌식팀 수사관들이 공조 중입니다. 안동지청은 이번 주 문영욱이 공익근무를 했던 경기도의 한 보육기관을 방문해 N번방 개설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7월 1차로 지정된 전국의 7개 규제 자유특구 가운데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이 1,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비수도권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가 신설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두 곳을 제외한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와 세종 자유주행 특구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등이 반영된 경상북도의 3차 추경 예산 7,180억 원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경북교육청 추경은 2건 34억여 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조례 27건을 제정 또는 일부 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구와 경북 지역 광공업 생산 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2.9% 감소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자 수는 25,600명 줄었는데 4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3만 5천 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14,300명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는 39.4% 늘었고 소비자 물가도 1.2% 올랐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 주변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서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늦은 오후쯤이면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